여러분 요즘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투자자 찰리 먼거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사치품으로 간주되던 것이 놀랍도록 짧은 시간 내에 필수품이 된다. 객관적 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대개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남들은 뭘 갖고 있지? 남들은 무엇을 하지? 나도 저걸 가져야 되는데. 나도 저걸 해야 하는데.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소통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공연을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남들이 모는 근사한 자동차를, 남들이 사는 멋진 집을, 남들이 다니는 좋은 학교를 본다. 그것은 부풀린 삶, 꾸며낸 삶, 보기 좋게 수정한 삶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남들 삶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편집된 결과물을 보고는 이를 자신과 비교한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이고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절의 두 번째 저서입니다. 제가 알기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도 40만 부가가 넘게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래서 나오자마자 되게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추천도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린 게 타인과의 비교에 대한 거거든요. 이 문구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게 순서상 먼저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돈을 쓰는 패턴을 보면은 돈을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아도 쓸 수 있고요. 뭐 새벽에도 쓸 수 있고요. 해외에서도 돈을 쓸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쓰는 과정과 원천을 보면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도 저걸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심리에 이제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얘기한 소셜 미디어예요.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구나. 이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미국의 1950년대 이후 소득의 변천 과정을 설명을 해줬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중위시급은 1955년보다 현재가 약 50% 높다. 그러니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소득이 50%가 는 거예요. 1950년대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경쟁을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소득이 50%가 올랐는데. 1950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오늘날보다 12%가 낮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현재 상황이 나은데도 우리는 과거 1950년대를 그리워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지 좀 아리송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저희 아버지가 차 사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소나타를 사셨거든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1990년대 소나타면, 물론 이제 바로 IMF가 터져서 되게 힘들긴 했는데, 소나타가 어떤 차냐면요, 수동 기어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는 주차를 한번 하시면 땀을 막 흘렸어요. 막 이게 안 돌아가. 그래서 그때 옵션으로 파워 핸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옵션을 줘야지, 돈을 더 내야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즘 중고차 시장에 만약에 그 차를 판다. 그럼 돈 줘야 돼요. 폐차 해달라고, 폐차 비용을.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엄청 행복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맨날 차를 닦고요. 그리고 주차하시면은 커버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그걸 맨날 씌우는 거야. 그거 엄청 귀찮은데 막 낑낑거리면서.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나도 더 좋은 차 갖고 싶은데 차 사면서도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 내가 나도 저거 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돈에 맞춰 사느라고 이걸 사는구나.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 엄청 행복했거든. 근데 도대체 왜 옛날이 더 나았다는 사람들도 있을까? 내가 핵심을 알았어요. 그때 우리 동네는 다 소나타 아니면 뭐 엑센트, 엘란트라 다 이런 차였거든. 우리 동네에 그랜저 없었어. 어쩌다 한번 보는 거야, 그랜저는. 그렇죠. 각 그랜저. 회장님들. 회장님들. 그러니까 소나타가 있고 내가 그랜저가 있고 내가 BMW, 벤츠, 뭐 무슨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 1994 그 느낌이거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나도 창문 열 때 이렇게 돌려서 열잖아. 근데 나도 힘들거든?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창문을 돌려서 여니까 음. 그냥 그게 다 힘든 거예요. 다 똑같이 돌리니까 손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리고 그때 핵심은 뭐냐면 그때는 진짜 물리적으로 내가 접할 수 있는 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전부였어요. 너무 알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핸드폰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게 소통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연을 보고 있는 거죠. 저 이 문구 보고 진짜 너무 공감했어요. 네. 무릎을 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다른 사람의 공연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쟤는 BMW 타네, 벤츠 타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옛날 같았으면은 걔가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상대적인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돈을 낭비하게 하거나 심지어 불행해지기까지 한다. 내가 이게 어찌 보면 옛날보다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부의 수준 생활의 윤택함은 올라가는데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책에 나온 문구 중에 하나 좀 공감되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부와 행복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등식임을 항상 기억하자. 두 가지란 당신이 가진 것, 현실, 기대하는 것, 기대치이다. 가진 것을 늘리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을 쏟으면서 기대치를 관리하는 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기대치 게임의 원리를 이해하라. 기대치 게임은 결국 멘탈 게임이다. 누구나 낙담하고 스트레스를 겪는다. 동시에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거를 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말 저랑 비슷한 분들과 친구가 되잖아요. 그 환경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자라니까.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서 나와 다른 분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훨씬 부자 분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근데 그분들을 보면 일단 집에 안 살아. 왜? 불편하니까. 호텔에 살았어요, 그냥. 호텔에 살았다고? 네, 장기 투숙으로 그냥 별 5개짜리 호텔에 사는 거예요. 친구들과 한번 밖에서 한번 우리 보자. 그럼 어디서 만날래? 저는 뭐 부대찌개를 먹던가 친구들이랑, 아니면 그냥 포장마차 가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호텔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의 호텔의 개념은 그냥 여행 가서 숙소, 잠자는 곳, 이 개념인데, 난 지금도 그런데. 왜 밥을 먹는데 호텔로 오라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로 갔는데 그 지배인이 나오는 거예요. 지배인이 나왔어요? 네, 지배인이 호텔 또 지배인이요? 호텔 지배인 분이. 그래서 드라마에서만. 그 친구가 저번에 먹던 거 그걸로 주세요. 진짜 네, 그런 진짜로. 사람들이 있군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러지? 나랑 뭐가 다른 거지? 지금 나랑 하는 활동은 똑같은데 왜 그 친구는 저런 삶을 살고 있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저는 진짜 충격적 경험이다. 신림동 원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는 부럽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너무 간극이 커서. 그래서 되게 좌절감이 많이 빠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행복했어요. 제가 원하는 데 취업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되게 불행해지더라고요. 난 이제 어떡하지? 난 저렇게 살려면 어떡하지? 난 평생 원룸에 살면서 그냥 전세대출 이자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깍 선을 그어버렸던 것 같아요. 겉으로 대하는 거는 그냥 일상처럼 대했어요. 근데 제 속으로는 아예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생각했어요. 이제 월부라는 공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자산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신의 삶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그 친구가 엄청난 자극제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저 친구처럼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나도 저 친구처럼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 방법을 알았더라도 그냥 평소처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있고 제 현실과 목표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대치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와 나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불행해질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기대치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대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썼구나. 그랬던 것 유진님은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썼네요, 그거를. 맞아요. 네, 좀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부터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주부들 사이에 약간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매체가 쇼츠 같은 거 보면은 한강이 보이는 한 4, 50평대 되는 아파트에서 대리석 식탁 이거 깔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다이닝 준비하시는 분들의 쇼츠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아침에 연어로 샐러드를 먹고 유기농 치즈를 먹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고민할 게 없어 보이는 아, 그런 일상들이 계속 이제 쇼츠로 올라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박탈감 느끼고 나도 그거를 따라서 좀 해보려고 집에서 좀 예쁘게 식탁 차려놓고 사진을 찍고 하는 일상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 일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하면서도 계속 속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나 이따 한번 찾아봐야겠다, 쇼츠. 그분은 그걸 왜 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 이 방송을 무슨 생각을 갖고 보셔야 되냐면 중심을 잡아야겠다. 나의 돈과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제가 밥자리 얘기하실 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분이 한강에 보이는 40평대 아파트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왜 했는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분은 한강에 보이는 5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트러플이랑 뭐랑 해가지고 밥 먹는 걸 보고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걸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요. 그러면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반대로 뭐냐면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속상함과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거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보는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조차 그런 걸 보면서 부러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끝없는 반복이네. 끝없는 반복이에요. 이건 끝나지 않는 게임이라 이거예요. 또 50평대로 이사 가면은 또 60평대에 있는 당연하죠. 분들을 보인다니까. 네. 내가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반포에 집을 보러 갔는데 네. 이사 가시려고요? 아니 그거 아니야. 하여튼 좀 봤어. 나는 그런 거 알아야 되니까. 네. 씨, 갑자기 훅 들어서 깜짝 놀랐네. 내가 본 집이 이제 30평대였는데 그 집에 계시던 분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은근슬쩍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야. 뭘 자랑하냐면 자기 원베일리 60평대로 간대. 와 부럽다. 그치?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네. 누구나 아크릴리버파크 한강뷰가 나오는 30평대 아파트면 진짜 좋은 집에 사는 거거든. 그 아까 밥잘리 얘기한 쇼츠에 나오는 집이에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도 그 옆에 있는 60평대 사는 사람을 부러워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60평 사는 사람은 그럼 아무도 안 부러워할까? 또 부러워하겠죠. 네. 누군가 있을 수 있어. 네. 또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한남더일 사는 사람 부러울 수 있고. 그럼 그렇죠. 네.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데 사는 사람 부러워할 수도 있어. 네. 근데 거기 전세가 100억이거든.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내가 과연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걸까? 아니 그렇지 않아.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들어. 내가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하는데 부럽다기보다 그냥 저쪽으로 갈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 이사한 지금 사는데 살면서 네.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사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더 큰 평수로 이사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차를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샀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걸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너나이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사람이잖아. 그건 똑같다고 봐 난. 네. 그건 똑같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끝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때 되면 또 비교할 거라는 거야. 다음에. 얼마나 웃기냐면요. 현대차 타다가 벤츠 사잖아? 네. 그럼 행복해 할 것 같지?
네. 벤츠 사고 한 1년 지나면은 그때 그 생각해. 아 그냥 좀 더 그래서 보태서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 막 마이바 살 거 그랬나, 뭐 음. 벤틀리 살 거 그랬나, 롤스로이스 살 거,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무엇이 나의 행복의 근원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에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하고. 왜냐면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맞는데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다. 비교를 통한 나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야. 끝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그걸 멈추고 싶다면 알아야 되는 게 행복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행복의 근원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뭐예요? 향상성이에요. 내가 지금 1인데 100이 되지 못하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인간이 행복할 때는 1에서 1.5, 2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헬스장 가서 운동하다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자세로 저 네. 무게를 다루면 안 되는데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100kg를 할 수 없는데 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무겁게 100kg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하게 되죠. 네.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원래 40kg, 60kg밖에 못했는데 그거를 80kg 할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 조금씩 오를 때요. 올라갈 때. 내가 100kg라는 목표를 지금은 못하지만 70kg, 80kg, 90kg를 해내기 시작할 때 사람이 행복해지더라고. 이거를 사실 나는 원래 알고 있었죠. 왜냐면 투자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투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부동산 재벌인가요? 제가?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전보다 조금씩 제 자산이 읽어지고 늘어나면서 행복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걸 사람들은 깡그리 잊어버린다는 거지. 아씨, 내가 그때 이거 샀으면은 내가 순자산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중심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네. 이전보다 나아지는 경험을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향상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거에 집중해라. 가끔 자극받고 싶다면 타인과의 비교를 활용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제보다 아주 조금만 더 나아지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댓글로 적어보고 그리고 서로 응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밥자님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월급쟁이 직장인 투자자 밥 잘 사주는 부자 마눌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월급쟁이 부자들컴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유디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쯤에 이제 시작해서 이제 5년차 투자자고요. 그래서 박봉으로 시작해서 직장인 투자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경제적 자유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이드가 되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저기 2019년, 20년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진짜 고난의 행군을 지금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단단한 투자자들입니다. 나머지 추천도서 방송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친하시죠? 그럼요. 엄청요. 네.